이번 사연은 제사 음식을 점점 늘려가는 시어머니를 응징하고 시댁 제사상을 간소화시켰다는 막내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아직 하나이고 하나 더 가지려고 계획 중이에요. 저는 시댁의 제사 문화를 바꾼 며느리예요.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동서 형님들로부터 저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는 농담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머님 하는 거 봐서 행동할 것이란 식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대기업 여직원입니다. 수많은 회의와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 프로젝트를 마주하곤 합니다. 복잡한 수치와 날선 이해관계가 수시로 오가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며 회사 일을 수행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가끔 짜릿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나서 버스 타고 퇴근할 때 기운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런 만족감이 마음 한편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좋기도 해요. 제 남편 역시 세무사로서 복잡한 세법과 씨름하며 의뢰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오로지 저희 두 사람만의 힘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3살 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꿈꾸며 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꿀맛 같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주말이면 저와 남편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일주일간의 피로를 뒤로하고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 놀다 와요. 공원에 가서 놀거나 아이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한 다음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피로를 더 풀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생활을 깨뜨리려는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시댁에서 저는 막내 며느리일 뿐이기에 그저 제사 때는 제사 음식을 만들며 기름 냄새에 찌든 안하기였습니다. 이거 자체로 불만은 아니었어요. 이걸 당연시 여기는 시어머니가 불만이었는데 남편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의 고집에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늘 우아하고 자애로운 척을 하며 본인 며느리들 앞에서 너희들은 참 복도 많다. 나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빨래를 시키거나 청소를 시킨 적이 없다. 그것도 다 너희들이 할 일인데 나는 그런 걸 시키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며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모든 일은 며느리들이 알아서 해야 했죠. 근데 요즘 세상에 시댁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며느리가 있나요? 저희 엄마도 그런 일은 몇 번 안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엄마 세대에서도 시댁에 가서 그렇게 일해주는 며느리들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의 며느리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간간히 주방에 와서 이건 간이 좀 덜 된 것 같다. 저건 모양이 좀 안 예쁘다. 이런 잔소리만 하셨어요. 절대 수고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며느리들은 그렇게 일하는데 간간히 오셔서 잔소리만 하고 가시고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안 하신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면 남편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았고 속고 있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뭔가 큰 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벽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이나 명절 전날에 가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와 형님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주기적으로 주방에 들어와서 며느리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나가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남편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제 눈을 피하거나 혹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며느리들한테 빨래를 시키니 청소를 시키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해.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남편에게는 제가 부엌에서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일하는 모습보다 그 고통을 말하며 인상을 쓰는 제 모습이 더 불편한 것이었죠. 우리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들은 남편의 이런 식의 회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불만을 갖게 만드는 시어머니보다 제가 예민하게 군다며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이 저를 더 속상하게 했죠. 타협은커녕 자기 주장만 하고 저의 괴로움을 외면하려는 남편의 태도가 저와 남편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더 하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AI에게 물어봐서 다른 집의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놀라게 되었어요. 전통을 지켜온 종갓집 제사상은 오히려 단순하더라고요. 음식 가짓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찾아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시댁 제사상에 올릴 음식 가짓수를 좀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 집과 상관이 없다고 하며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설에 연휴에도 부엌에서 계속 일만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긴 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점점 늘어가는 차례상 음식 가짓수에다가 점점 잔소리가 심해지는 시어머니 때문에요. 저는 형님들에게 차례상 음식 가짓수가 왜 점점 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제 불평에 한숨으로 대꾸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번 말해보겠다고 했더니 형님들은 괜히 그랬다가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저는 또 잔소리를 하러 주방에 들어온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많이 간소화하는 추세예요. 우리만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저도 좀 짜증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짜증이 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조상님이 드실 음식을 차리는데 100가지도 모자라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중에 네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전통도 모르는 사람은 인간 탈을 쓴 짐승이라며 또 큰 소리를 치셨고, 형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와중에 아주버님도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전통 따지실 거면 전통대로 아들들 결혼할 때 집은 왜 안 해주셨어요? 집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았겠죠?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얄밉게 웃으니까 말문이 막히는지 어버버하고 계셨는데 저희 남편이 나서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어머님이 전통을 본인 유리한 대로만 따지는데 나는 공정하게 따져보는 거야. 내 말이 뭐 잘못됐어? 했더니 남편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말했거든요. 말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전통을 따질 거면 어딜 여자가 바깥에 일하러 가냐?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들 교육이나 해야지. 내가 일 그만두면 남편 혼자 외벌이로 지금처럼 살 수 있냐? 여자가 나가서 일해야 하는 건 요즘 트렌드고 여자가 시댁에서 시종처럼 일해야 하는 건 전통이고 둘 중 하나만 따라야지 왜 어머님은 자기 유리한 대로 요즘 트렌드랑 전통을 골라서 따르려고 하는 거냐?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어딜 시댁에서 큰 소리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몸으로 막아냈고 저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다음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제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쏟아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오기 직전에 어머님 나쁜 버릇 고쳐지기 전에 저는 여기 다시는 안 와요. 해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집에 와서 숨을 고르고 나니까 겁도 좀 나긴 했지만 속 시원하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남편이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얘기하자고 하더니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꼭 그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했어야 했어. 나중에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 명절인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했냐고. 이러길래 이 사람은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막무가내로 어머니 편들지 말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했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자기 엄마 편드는 말을 한마디만 더 했으면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있으니까 남편은 시댁에 간다고 나가길래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한다는 말이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마음이 풀려서 가고 싶으면 우리 집 가자.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날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제 입장을 강하게 말하고 왔다고 합니다. 왜 차례나 제사 음식 가짓수가 점점 늘어나냐.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릴 걸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형들이랑 나랑 엄마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 해줘서 결혼시킨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며느리들한테 전통을 강요하냐. 그것도 다 틀려먹은 전통이다. 진짜 전통을 지키는 명문가에서는 제사 음식 몇 가지 안 올리더라. 이러면서 남편은 제가 보여줬던 종갓집 제사상을 보여주며 시어머니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직전에 형님들에게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내용은 고생했다, 잘했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 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형님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형수님들에게도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며 얼굴을 붉히더군요. 저는 사실 그때 좀 놀라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 엄마 편을 들지 못해 안달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태세 전환을 했으니 저는 좀 얼떨떨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 후로 저는 형님들과 톡방에서 더 자주 수다를 떨었습니다. 형님들도 이제는 용기가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시댁에 다시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에 뾰루퉁한 표정은 시어머니 얼굴에서 사라져 있더군요. 며느리들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님도 저런 목소리로 말을 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여느 가정의 어른 생신날처럼 저희는 축하 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잘 지내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잘 지낸 적이 없다. 어머님은 며느리들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분이셨고 바른 소리 하는 나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던 분이다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손찌검을 하려고 했냐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오려고 한 거 남편이 막아섰는데 잊으셨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때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사람도 많아서 먼저 해야 할 음식부터 먼저 해야 했고 이러면서 말을 돌렸어요. 어머니는 또 말을 돌리시네요. 그냥 기본돌이만 하고 살게요. 남편 체면을 봐서 기본돌이는 하려고요.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예의 없게 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어머니의 나쁜 버릇들 때문에 형님들과 제가 마음의 병을 얻었고 부부 사이가 나빠진다는 것에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또 그런 충돌이 일어날 일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생각 속에 있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 마음은 없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없던 제사도 부활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제사 음식 가짓수는 늘렸던 건 시어머니 심술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시어머니 편이나 들고 있었으니 참 한심한 사람이었네요. 그래도 남편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니까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잖아요. 역시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그때 생긴다는 말이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습니다.